안녕하세요, 멋진기영입니다. 마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히어로들의 순위를 정해보셨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마블 최강의 히어로 순위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리뷰에서는 주연급 히어로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가급적이면 제외시켰습니다. 일단 가장 하위권 히어로는 블랙 위도우입니다. 그녀는 원작에서는 슈퍼 혈청을 맞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나 영화에서는 어디까지나 인간 기준으로 극한의 능력을 끌어올린 설정입니다. 닉 퓨리는 그녀가 쉴드 내에서 가장 우수한 요원이며 아무리 위험한 작전이라도 구조대를 보내지 않아도 될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었죠. 그녀는 어벤져스 1에서 호크아이와 1대1로 겨뤄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시빌워에서 역전당하게 됩니다. 또한 시빌워에서는 크로스 본즈를 상대로 굉장히 버거워하기도 했습니다. 블랙 위도우와 마찬가지로 하위권입니다. 사실 맨몸 격투는 블랙 위도우가 근소하게나마 우위에 있는 것 같으나 활을 이용한 각종 화력전에서는 호크아이가 월등히 우세합니다. 더욱이 어벤져스 1에서 블랙 위도우에게 패배했었던 호크아이는 시빌워에서 더욱 파워업 되었는데요. 특수화살로 비전을 잠시 마비 상태로 만드는가 하면 블랙팬서와 호각을 다툴 정도로 반사신경이 좋습니다. 어벤져스 2에서는 유일하게 완다의 환각에 걸려들지 않았었죠. 또한 시빌워에서는 앤트맨과 완다의 공격을 보조해주는 역할로서 크게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호크아이 역시 인간의 능력을 최대치 끌어올린 히어로이기 때문에 괴물 같은 능력이 득실되는 히어로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하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의외로 강력할 것 같은 워머신 역시 하위권입니다. 사실 그는 지금까지 개봉된 영화에서 딱히 제대로 된 활약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이언맨 3에서 패트리어트의 활약이나 어벤져스 2에서 울트론을 처리하던 모습들은 사실 다른 히어로들의 활약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한 편에 속합니다. 장비 역시 아이언맨의 최첨단을 달리는 최신식 무기라기보단 총기 위주의 무기들이 주를 이루며 결정적으로 반사신경이 좀 둔한 편입니다. 비전에게 레이저를 이용해 팔콘을 격추시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팔콘은 레이저를 피한 데 비해 엉뚱하게 워머신이 맞고 말았죠. 낙하산 같은 비상시 아이템이 없다는 것 또한 장비가 그렇게 최신식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사이드킥 팔콘입니다. 의외로 비행 능력이 있는 히어로들은 날아다니며 싸우기 때문에 강력해 보일 수 있으나 윈터 솔저 영화에서 윈터 솔저에게 아주 탈탈 털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빌워에서도 스파이더맨에게 현저한 능력 차이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팔콘의 최대 강점 중 하나가 반사신경이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윈터 솔저에서 헬리캐리어가 발포한 모든 공격을 다 피해내기도 했으며 시빌워에서 비전이 쏜 레이저를 피할 정도로 상당히 반사신경이 좋습니다. 앤트맨에서부터는 날개가 더욱 단단한 금속형으로 바뀌고 유도탄과 드론까지 가세하여 더욱 파워업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인간형 히어로이며 장비면에서는 아직 다른 히어로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약점은 날개가 찢겨질 경우 바로 리타이어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서서히 인간의 힘을 초월한 히어로들이 등장합니다. 윈터 솔저는 슈퍼 혈청을 통해 인간의 힘을 초월하여 극한의 힘을 낼 수 있으며 강철팔을 이용해 총알이나 각종 화기 등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윈터 솔저와 시빌워에서는 혼자서 블랙 위도우와 팔콘 정도는 가볍게 제압했으며 샤론과 토니 정도의 약체 히어로들 역시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슈퍼 혈청을 이용한 능력 외에 큰 한방이 없으면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빌워에서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원작 스파이더맨은 마블 세계관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반사신경의 보유자이지만 영화에서는 적당히 밸런스가 맞춰졌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윈터 솔저의 강철팔 따위는 한 손으로 가볍게 제압할 정도의 근력과 팔콘 정도는 가볍게 제압할 정도의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캡틴 아메리카와의 대전에서는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걸로 봐서 아직까지는 캡틴 아메리카의 전투력과 지략에는 못 미치는 듯 합니다.
역시 윈터 솔저와 마찬가지로 슈퍼 혈청을 통해서 인간이 낼 수 있는 능력 이상의 힘을 낼 수 있는 히어로입니다. 반사신경은 스파이더맨과 겨뤄서 이길 만큼 압도적이며 마블 세계관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비브라늄으로 만든 방패를 이용해 각종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 원거리에 있는 적들도 충분히 제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몸이 비브라늄으로 뒤덮인 갑옷을 입은 블랙팬서의 등장으로 인해서 한 단계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빌워에서 처음 등장한 블랙팬서는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일단 슈퍼 혈청을 맞은 윈터 솔저와 캡틴 아메리카와 거의 비슷한 능력치를 보여줬으며 1대1 전투에서는 윈터 솔저와 캡틴 아메리카도 버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윈터 솔저와의 대전에서는 블랙팬서가 압도적이었으며 갑옷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호크아이의 화살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는 비브라늄 슈트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6탄전을 하는 히어로 중에서는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작지만 상당히 강력한 히어로입니다. 일단 자가지 상태에서는 육안으로 파악이 힘들며 각종 암호 슈트에 들어가 장치를 파괴하는 비밀 공작도 가능합니다. 특히 기계로 만들어진 적들에게는 아주 천적과도 같은 히어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슈트 안에서 원자 단위로 작아져서 공격해 버린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겠죠. 주목할 만한 점은 시빌워에서 등장한 자이언트맨인데요. 작아졌을 때와는 달리 엄청나게 광범위해진 공격과 무지막지한 데미지를 줄 수 있지만 몸집이 너무 커진 나머지 온갖 공격을 다 받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작아졌을 때만큼의 큰 이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약화되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아이언맨입니다. 우수한 비행 능력과 리펄서 빔을 이용해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며 비행 가능한 히어로 중에서는 최상의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아스가르드인을 상대로 데미지를 주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이언맨이 뛰어난 점은 바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굳이 토니가 지시하지 않아도 전투 상황과 슈트 상태에 따라 대처하는 능력은 전 히어로를 통틀어 최강입니다. 특히 캡틴 아메리카와의 대전에서 그의 싸움 패턴을 읽은 뒤 공격을 모두 반격해내기도 했었죠. 그 외에도 자주 쓰이진 않지만 흉부에서 발사되는 유니빔은 윈터 솔저의 강철파를 녹일 정도로 강력합니다. 작아진 앤트맨의 공격 따위는 가볍게 냉각수를 이용해 처리 가능하며 자이언트맨도 가볍게 KO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윈터 솔저와 캡틴 아메리카와의 2대1 전투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두 사람을 제압 가능한 인물입니다. 사실 아이언맨은 슈트에 따라 내구력과 전투력이 차이가 큰 편인데요. 마크 42처럼 트럭에 부딪혔는데 부서지는 슈트가 있는가 하면 헐크를 상대할 만큼의 강력한 헐크 버스터도 있습니다. 슈트에 따라 순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참고로 슈트가 없으면 블랙 위도우 밑으로 순위가 떨어집니다. 토르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세계관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인물입니다. 지구인이 아닌 신이라는 점에서 일단 설정 자체부터 남다른데요. 재미있는 점은 아이언맨이 토르의 번개 공격을 받으면 급속 충전이 된다는 점입니다. 어벤져스2 미공개 장면에서는 비전과 비등하게 싸우는 걸로 봐서 상당히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이지만 완다의 환각에 걸리는 걸로 봐서 인피니트 스톤의 힘을 이겨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상위권이지만 신이라는 설정을 놓고 보자면 의외로 약해 보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헐크는 사실상 완다와 비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최강의 히어로였습니다. 웬만큼 비행 능력이 좋은 히어로 못지않게 뛰어난 점프력과 치타우리 부대의 중간 보스격인 레비아탄을 한 손으로 제압할 만큼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총기나 무기로 공격해도 경직에 걸리기만 할 뿐 크게 데미지를 입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가 시빌워에서 모습을 감춘 것도 완다의 환각에 사로잡혀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을 보고 자신을 스스로 격리시킨 것인데요. 제대로 각성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 히어로입니다. 완다와 함께 셉터 연구 결과 탄생된 히어로지만 한 작품만에 사망한 히어로입니다.
어벤져스 2에서의 활약을 본다면 비브라늄을 거래하던 컨테이너 전투씬에서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워낙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어벤져스의 모든 멤버들을 제압 가능하며 실수로 토르의 망치를 잡지 않았었더라면 퍼펙트 클리어도 가능했을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빠른 스피드의 가속을 이용해 맨몸으로 울트론을 파괴할 정도의 육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데미지 하나 입지 않고 적을 제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설정대로라면 거의 모든 히어로들이 퀵실버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비전은 상당히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원래 아이언맨의 인공지능 자비스였으나 어벤져스2에서 비브라늄 육체와 마블 최강의 물질 중 하나인 셉터와 함께 결합되었습니다. 스스로 몸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사물을 관통하는 능력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능력이죠. 이 능력을 제대로만 이용한다면 그 어떤 히어로라도 비전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마에 꽂힌 셉터를 이용해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다행스럽게도 비전은 생명을 숭고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힘을 함부로 남발할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약하게 보고 있지만 완다는 현재 최강의 멤버입니다. 그는 셉터 연구 결과 탄생된 히어로이며 염력과 환각이 주요 능력입니다. 사실 환각은 헐크와 토르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합니다. 특히 완다의 염력이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강력해진다는 점인데요. 어벤져스2에서는 이제 막 능력을 배우기 시작한 소녀였지만 그의 오빠인 퀵실버가 사망하자 그 에너지가 순식간에 증폭됩니다. 완다의 능력은 실제로 비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전이 자신을 감금하려는 걸 깨닫게 되자 비전을 자신의 힘으로 제압하며 땅속 깊이 처박아 버립니다. 이 장면에서는 비전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데요. 비전은 토니의 지시 아래 완다를 절대로 집 밖에 내보내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며 비전 역시 완다를 밖으로 내보낼 생각은 절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최근 개봉하여 인기를 끌고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등장으로 인해서 히어로계의 판도가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6탄전이 주를 이루던 싸움에서 처음으로 마법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비전과 완다의 사물을 통과하는 능력이나 염력을 일종의 마법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은 차원이 다른 강력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털을 열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능력, 미러 디멘션으로 현실과 분리된 차원을 창조하는 능력, 유체 이탈과 비행 능력뿐만 아니라 아예 아가모토 눈을 이용해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굳이 어벤져스 멤버들과 붙어보지 않아도 클래스가 다른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닥터 스트레인지가 현재까지 부동의 1위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시죠? 지금까지 분석해본 히어로들의 강력함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순위는 순위일 뿐이며 퀵실버처럼 어이없게 죽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화 리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